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층 회장실. 78세의 강태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처럼 사진 속 어린 손녀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선명하게 그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매일 밤 그의 꿈에 나타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잃은 후로 그의 삶은 거대한 성공이라는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채널 인생사연나무입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고 감동 있는 사연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의 힐링 그린 골프장. 새벽 5시 잔디밭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숲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세의 윤하은은 빨간색 캐디복을 입고 카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짙은 안개에 갇힌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늘 챙기라고 했던 낡은 앨범 속 사진과 목걸이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어머니가 자신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가 올 거야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하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왜 아버지 없이 자랐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늘 윤은수가 아닌 윤하은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즐거웠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단짝 친구이자 동료 캐디인 미나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너 오늘도 밤새 잠 못 잤니? 얼굴에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어. 그냥 잠이 잘 안 와. 요즘 들어 엄마 생각이 더 나. 하은아, 엄마는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 사진 속에서도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안고 있었는데. 하은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혼자 이겨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골프장 관리자인 최 팀장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골프장에서 일해온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첫 손님이 오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 천천히 라운드 진행해 드려라. 최 팀장은 하은의 손에 들린 사진을 힐끗 보더니 낡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왠지 익숙한데 예전에 이 골프장에 자주 오셨던 사모님이랑 닮았네. 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요? 그분은 누구였나요? 하은의 질문에 최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오래전 일이라 헷갈렸나 보다. 어서 준비해, 손님이 기다리신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의 말에서 묘한 단서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과거에 이 골프장과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잠시 후 낡은 검은색 밴 한 대가 골프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78세의 강태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골프복이 아닌 소박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서나 수행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디, 부탁합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은은 그를 1번 홀로 안내하며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사는 묵묵히 골프에만 집중했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씩 하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하은도 왜인지 모르게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에는 어떤 위압감보다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서서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홀 강태산이 샷을 준비하는 동안 하은은 조용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골프장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서요. 내가 자주 찾는 골프장일세. 그러고 보니 나도 자네를 처음 보는구만. 강태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여기 자주 오셨어요. 어머니는 이 골프장을 평화의 숲이라고 부르셨죠. 매일매일이 힘들었는데 여기만 오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고요. 자네 어머니가 강태산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잔디밭을 바라봤습니다. 저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고선영이라고. 이름이 좀 흔해서. 강태산은 순간 골프채를 든 손을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모르는 사람이 많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스윙을 이어갔습니다. 하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 홀에서 강태산은 갑자기 발을 헛디뎠고 하은이 그를 부축하려던 순간 그의 겉옷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명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였습니다. 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목걸이를 집어 들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늘 소중히 간직해왔던 수정 목걸이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목걸이 줄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어르신. 이 목걸이 혹시 강태사는 재빨리 목걸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하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걸이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서둘러 라운드를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하은은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가 자신과 그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하은은 동료 캐디인 미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나는 하은이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수정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정말 소름 돋는다, 하은아. 혹시 그분이 너의 아버지 아닐까? 아버지라니? 말도 안 돼. 엄마는 평생 아빠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미나는 하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쩌면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너가 가진 목걸이, 너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선물했다는 이야기 들었잖아. 혹시 그 노인이 너의 아빠가 맞다면 그 목걸이가 사랑의 증표일지도 모르지. 그때 골프장 관리자인 최 팀장이 지나가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최 팀장은 30년 넘게 이 골프장에서 일해온 산증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은의 어머니를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그 목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은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팀장님 혹시 아세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30년 전쯤이던가.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손녀에게 선물하려고 직접 맞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하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 회장님 이름이? 글쎄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근데 신화그룹 회장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당시에도 워낙 유명한 분이라 신문에도 몇 번 나왔었지.
최 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지만 하은의 머릿속에는 신화그룹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과거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어머니의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수야, 혹시 이 목걸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 메모를 읽자마자 하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메모를 남겼던 것일까요? 하은은 이제야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신화그룹, 강태산, 손녀, 1995년 등 온갖 키워드를 조합해가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하다 보니 오래된 기사 몇 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1995년에 발행된 한 주간지 기사의 스캔 이미지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제목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장손녀 납치 미수 사건, 한 가정부의 희생으로 무사히 구출.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해보니 흐릿한 흑백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었는데 아이의 목에는 투명한 수정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하은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눈, 이 얼굴. 나야, 분명 나야. 하은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사 본문은 흐릿해서 대부분의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몇 개의 단어들은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의 희생, 회장님의 안타까운 소식, 손녀의 실종. 그 단어들을 조합해 보니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신화그룹의 가정부였고 납치 미수 사건 당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납치범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자신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은은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신화그룹 강태산 회장 30년 만에 회고록 발간. 기사를 클릭해보니 강태산이 쓴 회고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고록의 한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내 손녀, 은수. 그녀를 잃은 후로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며 나를 피했다. 은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했고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는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며칠 후 강태산이 다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서 김이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라운딩을 시작하려는 찰나 강태산의 앞에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신화그룹의 주요 거래처인 대성그룹의 임원인 박전무였습니다. 강태산은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박전무는 강태산 회장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강태산은 하은을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그의 눈빛에서 지난번과 다른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은은 용기를 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사진 아세요?
하은은 자신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어린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이군. 혹시 내게 원하는 것이라도 있는가? 정말 모르세요? 그럼 이 사진 속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요? 그리고 제 이름이 윤하은이 아니라 은수라는 사실도요? 하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김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이사의 얼굴에도 난감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박 전무가 강태산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캐디 아가씨, 대장님께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야? 당장 비켜나지 못해? 하은은 갑작스러운 질책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쭤볼게. 건방진 것.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대성그룹 전무야. 이딴 골프장 캐디가 감히. 당장 내 캐디백 들고 1번 홀로 가. 박 전무는 하은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몰아세웠습니다. 하은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기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강태산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전무는 강태산의 냉기 어린 목소리에 움찔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이 아가씨가 제장님께 무례를. 강태산은 박 전무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무례는 자네가 저지르고 있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자네 같은 사람은 내 사업에 필요 없다. 박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산은 그를 향해 꼿꼿이 선 채로 말했습니다. 자네, 당장 대성그룹 사장에게 전화해. 그리고 내가 자네를 해고했다고 전하게. 박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이라고 말했지만 강태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하은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손녀 강은수예요. 그 순간 강태산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강태산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며 라운딩을 취소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은은 강태산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할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는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었구나. 내 존재가 부끄러웠구나라는 생각에 하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이사였습니다. 윤하은 씨, 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은은 김이사의 말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김이사와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이사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납치 사건 기록, 자신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까지.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회장님의 손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당신을 재벌가의 손녀로 키우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을 윤하은으로 바꾼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평생을 당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김이사는 봉투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정 목걸이였습니다. 하은이 가진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회장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주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목걸이를 보며 평생 당신을 지켜오신 겁니다. 하은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강태산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회색 머리를 비추고 있어서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강태산은 떨리는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수야, 정말 내 손녀가 맞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은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태산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정 목걸이를 꺼내 하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보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너희 엄마와 내가 맞춘 거야. 나는 너희 엄마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것을 알았기에 섣불리 찾아갈 수 없었다. 내 욕심으로 이 엄마의 평범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단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는 듯이 강태산은 그동안 하은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하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골프장 캐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은 매주 주말마다 하은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이 어느 날 하은은 강태산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잠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처럼. 그날 이후 강태산은 하은을 위해 직접 회고록을 다시 썼습니다. 회고록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시간은 나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손녀 은수가 내 곁에 있다. 하은은 회고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희생과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